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 방송을 보더니 이제 화면을 좀 키우면 어떻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화면을 키워서 좀 더 이제 대화하는 톤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전달력이 높아질까 해서 한번 이번에는 화면을 좀 키워봤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좀 더 대화하는 투로 해서 좀 더 내용 전달을 좀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의 부자 9월 첫 번째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딱 이번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멘트는 조정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거.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있어서 이제 9월, 10월은 계절성이 안 좋아서 9월에 이제 조정이 올 것이냐를 얘기하고, 제 생각에는 제 FOM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순 넘어서 이제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초반까지 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상승지수 ETF를 많이 팔고, 그때 이제 그리고 인버스로 갈아탄 다음에 그걸 방법으로 하락장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재미난 게 항상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게 9월 첫 거래부터 미국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이 며칠 하락하다가 이제 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중순에나 하락장이 조정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내리면서 사실상 조정장이 시작이 돼버렸죠. 그래서 조정장이 이미 시작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미국 노동절이죠. 노동절 때는 이제 미국 발표가 안 났으니까 첫 번째 거래일은 올랐다가 이제 미국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도 버티지 못하고 지속 하락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5일이었죠.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이제 그 전부터 한 미국이 한 3, 4주간 쭉 천천히 빠지다가 8월 5일 날 3% 정도 하락을 했고, 자 이제 바로 반등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월 고점에서 이제 이번에 일주일 쭉 빠져주면서 다시 이 저점, 그 블랙 먼데이 저점, 그리고 8월 반등한 그 고점, 그 중간에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은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중간에서 약간 더 낮은 정도, 약간 또 저점에 가까운 정도에 멈추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보자면 이번 주에 4.9% 정도 흘러내렸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12% 정도 낮은 상태. 그리고 8월 반등점 중심에서는 이제 6% 정도고, 최저점에서는 한 4% 정도 높은 상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이제 그 최고 고점에서 이제 반등점에서 6% 정도 빠졌고, 그 8월 최고 저점,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에서는 3% 정도 오른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번에 일주일이 지난 상태가 되었네요.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9월 중순 때 정도에 올 거 생각해서 그 플랜으로 갔었었는데, 이 바로 이제 조정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ETF 이제 상승 ETF를 팔려고 했는데 많이 못 팔고 그대로 조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3배 ET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 하락했다고 치면 저한테 15%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주만 5% 손실이지, 그 지난주부터 좀 약간 조짐을 보이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최고점에 비하면 한 15%에서 35%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코르라든지 저 TQQQ 이건 거의 제가 25% 30% 수익까지 갔었죠. 그 수익 난 주식들이 지금은 다 마이너스 1% 2% 해가지고 본전까지 온 상태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좌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한 주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신규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좀 더 나은 모습, 방송 때마다 나은 방송이 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인데, 이것이 제가 지난주 인트로 때 썼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올해 9월도 어김없이 조정이 찾아올까? 언제 올까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오르려고만 할 때, 그때쯤 가서야 이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
라고 말했었는데 뭐 그럴 것 없이 바로 첫날부터 거래가 바로 조정이 왔죠. 그래서 이거 그냥 틀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국은 이제 떨어질 때 꾸역꾸역 오르면서 8월 5일 이후에 뭐 윤재성 CIO님도 이제 2, 3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뭐 다른 전문가들도 2, 3주 지켜봐야 된다 했지만은 뭐 지켜볼 것도 없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꾸역꾸역 오르다가 그런 미국 주식이 9월 첫째 주 되니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꾸역꾸역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저는 이제 9월 초반에 좀 오를 줄 알고 그때 이제 상승주 ETF는 9월 19일까지 다 팔겠다. 그리고 중공업도 좀 더 팔고 K엔터도 좀 더 오르면 좀 팔고 이제 조정장을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실패했죠. 이제 상승지수 ETF는 한 43% 정도 매도를 했고 중공업은 한 2주 정도 팔았고 K엔터는 팔지도 못했죠. 팔지 못한 상태 내에서 그대로 조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좀 팔려고 했었었는데 역시나 팔지 못했고 그리고 그리고 그나마 위헌 삼을 수 있는 거는 세배 ETF 그래도 반 정도 팔았다. 왜냐면 이제까지 주식하면서 이런 건 좀 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파는 것이 이제 습관처럼 돼가지고 좀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반 정도 판 거. 그리고 스타벅스는 많이 오르면서 다 팔았다는 거. 그리고 은행주도 버핏이 파는 거 보고 아 이거 느낌이 좀 쎄 해가지고 저도 은행주 좀 팔았죠. 그래가지고 많이 판 상태 내에서 지금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유연으로 삼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로 이제 생각과는 생각과 달리 많이 다른 전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한 주가 이렇게 지나게 버렸네요. 자 이제 한국의 매수 매도 주식을 보면 상점 벽해가 아닐 수 없네요. 지난주까지 8월 말까지 113만 원. 제가 지난주만 해도 113만 원을 제가 실현을 했고 8월 동안에 제가 700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하면서 그거 쇼츠도 올렸죠. 700만 원 벌었다는 거 올렸었는데 상점 벽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 이틀 날짜가 바뀌고 9월이 되면서 이번 주는 8만 원밖에 수익 실현을 못했어요. 그나마도 CGV 좀 팔고 한 걸로 이제 수익을 냈고 그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는 거 중심이 되고 매도는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산 거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은 S오일. 제가 이런 에너지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올해 초까지 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침체가 오면 S오일 같은 이제 에너지주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많이 파워뒀고 그리고 그때 또 중국도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좋아하는 에너지주였던 페트로 차이나 이런 것도 팔았어요. 그랬는데 결국 침체는 오지 않았죠. 침체 오는 척 하더니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지고 S오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이제 S오일 떨어져가지고 6만 원 이하가 되니까 좀 샀고 침체가 좀 본격화된다는 모습이 나오면 좀 더 부진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 제가 8월 5일 날 이제 그 블랙 먼데이 때 한 3천만 원 아니고 그리고 다 해외 주식까지 다 합치면 6천만 원 정도 제가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었을 때 이제 삼성전자도 500만 원 샀지만 지금 그거보다도 ETF를 많이 샀었어요. ETF 상승지수 ETF 코덱스 200이라던가 K탑 10, K탑 30 그리고 레버리지 이렇게 샀었었는데 그때 이런 상승지수 ETF를 더 샀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덜 빠지고 지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ETF가 더 나을 것 같아서 ETF 많이 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때 그 블랙 먼데이 때 빠졌던 가격만큼까지 와 버렸습니다. 이미 아직 ETF 지수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때 블랙 먼데이 지수만큼 빠지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그만큼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수보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는 이제 HBM 자체를 제가 양산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엔비디아 오를 때 한국의 엔비디아 자리를 SK 하이닉스 내주고 SK 하이닉스가 한창 오를 때 좀 재미를 못 보고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막 오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밀렸는데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주가 밀리니까 같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밀려버리면서
하락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의 비테크 주식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여지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미 괜찮은 가격이니 그리고 바닥은 알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계속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매입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400만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900만 원 정도 가졌는데 이거는 좀 더 늘려서 2천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좀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괜찮기 때문이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쁘지 않고 HBM도 결국 양산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벤트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되게 좋은 가격이다 해서 많이 사지 않고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한 1%당 30만 원 정도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떨어질 때마다 뭐 삼성전자 우선주 세주, 삼성전자 세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만 원씩 1%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조금씩 매입을 하고 볼 때마다 좀 빠졌으면은 기술적으로도 좀 몇 개씩 더 사면서 조금씩 더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200만 원, 적으면 50만 원, 뭐 적으면 30만 원, 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 건데 그냥 지우지 않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잠깐 남겨드린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9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오르고 9월 중순 돼서야 이제 좀 떨어질 거 생각해서 그때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상승지수 ETF를 매도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인버스를 매수할 것인가 하는데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은 제가 이제 상승지수 ETF를 좀 더 팔고 인버스를 좀 더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기회 없이 바로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짰던 플랜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준비했는데 바로 조정이 오면서 이제 준비된 것이 맞짱 황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상승주에서 팔까 준비했지만 상승주를 팔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매수할 전략으로 바뀐 상황이 됐다는 거. 한 주 한 주가 되게 어떤 면에서는 그 비슷비슷한 하루가 지나가는 거지만 어느 순간 되게 단 하루 이틀 사이에도 되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때가 주식시장이 지금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의 리스매도 주식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TQQ랑 코루, 그다음 한국 세배 ETF, 그다음에 TNF, 그다음 YINN이라고 중국 세배 ETF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15%에서 35% 정도 손해가 난 상황입니다. TQQ랑 그다음에 코루 30% 찍다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 0%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제 그건 그 다음에 대응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대응에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날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T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9월이라고 계속 빠질 것 같진 않고 좀 횡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장에서 하나 사고 프리장에서 떨어졌으면 좀 사고 오르면 팔고 또 끝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떨어졌어. 그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해가지고 한 주씩 그러니까 하루에 두 주씩 한 주 두 주씩 해서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횡보장이 좀 더 지속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TQQ를 지금 그렇게 액수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요 방식으로 일단 TQQ는 좀 나가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많이 산 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정도밖에 없어요. 뭐 나이키라든가 쿠팡, 발레, K분단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블랙 먼데이 때 가격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월, 10월 조정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지 않고 좀 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공개입니다. 근본에 이제 제대로 맞았죠. 원래는 제가 이제 인버스 매수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냐면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야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그걸 팔아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인버스를 중시 여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게 8월 5일 하락이 나왔다가 이 반등해서 이 반등을 크게 올라가지 않고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요쯤 가면 이제 인버스하고 제 정리하려서 정리를 못했죠. 못하면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인버스도 없고 상승지수 ETF를 그냥 들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커져가지고 이제 천만 원 손실 나게 됐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아니 이 올해의 손실을 가장 크게 났다고 생각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도 없었고 세배 ETF도 정리 못했고, 게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환율이 오르는데 환율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을 좀 크게 맞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이건 이거인 거고, 이건 이거인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스텝을 대응하는 거니까 이건 빨리 정신 차리고 다음 시장의 움직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삼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CGV도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다 팔았고, 그다음에 ETF도 이제 반 정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도 많이 모아진 상태라서 이 추가 하락할 때 지금 뭐 그 추가 하락하는 것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있으니까는 좀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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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미 이 가격대는 한번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한번 왔던 가격이고, 그때보다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그때 이미 충분히 산 것이 있고, 그리고 9월 10월 여전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는 조급하지 않게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있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멘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미 조정이 온 상태에서 이 조정이 좀 더 심각하게 내려와 가지고 폭락장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음,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특히 올해 이번 9월 10월 계절적 하락장이 5년째 지금 오는 거지 않습니까? 4년 내내 9월 동안 오른 적이 없었죠. 그 상태에서 이번에도 이제 또 9월이 오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9월 하락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9월은 안 좋아. 갑자기 계절성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9월에 평균적인 하락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조정 온다고 하지만 9월, 10월 내내 내려놨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미 조정이 와버렸으니 이미 그 내려진 상태 내에서 좀 횡보를 하거나 이제 오히려 반대로 오르거나 하면서 이 근처를 이제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쭉 떨어질 확률은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오히려 야 이거 9월 10월 조정이 오고 9월 10월 안 좋다는데 시작부터 이러니까 정말 이거 10월 끝날 때까지는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7월에 그랬거든요. 7월에 오히려 7월 초에 엄청난 상승 보이면서 코스피가 3,890인가 해서 3,000을 곧 눈앞에 뒀을 때, 그때 이미 뭐 김영익 교수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브에 잘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하반기 코스피 3천 갑니다. 얘기하면서 하반기 증권 전망하면서 이제 하반기 3천 막 얘기했던 것이 7월 초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왜 미국장은 오르면서 한국장은 오르지 않았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한국장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7월 초에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2890까지 단박에 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7월 계절성도 좋았으니까 야 좋은 계절에 초입에서 시작하자마자 2900 찍어버리는데 야 3000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버스 투자자인 저로서는 되게 그때 쫄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오른다고 쫄았을 그때가 고점이었고, 7월 그때 이후로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블랙 먼데이까지 갔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더 흔들릴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공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제일 공포스러운 그런 시기인 거고, 사실상 저점은 이 현재와 비슷한 시점 내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들읍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락으로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7개월, 8개월 평균 이제 하락장이 평균 9개월 정도 간다고 하는데, 평균만큼 갈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인가를 봤었을 때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이거 할 때 이번에 9월 하락할 때 9월 인하한다 했을 때 0.2%만 하락했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왜 0.5% 하락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은
이게 파월이 이제 한 번만 끝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리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는 9월, 11월, 뭐 12월, 2월, 3월, 5월 이렇게 FOMC가 계속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낮다고 하면은 이때마다 계속 0.5% 내릴 수도 있고 최소한 여기서 반 정도는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세네 번 반복되면은 0.2%의 효과는 적을 수 있겠지만 0.75%, 1% 하락의 효과는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리 지속된 금리 인하의 힘, 1% 하락의 효과는 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매개로 해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제로 금리를 했었는데 제로 금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약발이 안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사실상 코로나 자체가 이제 그 질병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그런 것이 뭐 금리나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해결됐죠. 해결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거의 금리나가 만병통치약처럼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우려 때가 이제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뭐 첨언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그렇고 어떨 때가 위냐면은 금리 인하가 있고 금리 인하를 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한 1% 낮췄어. 세 번, 네 번 했어.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더니 물가가 계속 올라. 이거 금리 인하했는데 별로 경기가 회복되는 약발은 안 보이고 인플레만 스물스물 올라와. 스태그플레이션 말리 자체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좀 위기라고 보고 있고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뭐 윤유상 CIO님 말처럼 올해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붙이면 하나 더 붙이면은 그때 8월 하락했을 때 뭐 지옥 온다 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몇 프로 떨어졌었는데 이번 이렇게 하락하면은 몇 프로 떨어질까 온갖 것들이 다 갖다 붙여져 가지고 그날의 공포를 되게 자극했었거든요. 근데 빅스 지수도 엄청 났었죠. 그런데 요 큰 하락 그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한 달 동안 지속되어 있는 4주 연속 하락 그때 다 합친 총 하락 포인트가 15% 정도 하락이거든요. 지금 이미 마이너스 5% 정도 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치면은 이런 공포에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는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앞으로 한 10% 정도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폭락장까지 오거나 아니면 장기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하락장이 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한 10% 정도만 더 떨어지면 그쪽이 거의 바닥이 아닐까. 장기 침체 가능성 적지 않을까.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매년 있는 9월, 10월 계절적 조정이지 침체를 의미하거나 침체가 발생하는 그런 하락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요. 뭐 생각했다고 해서 맞췄다고 돈 버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졌든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데 여기가 돈 버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를 따지면 어, 내 저는 저희 예상에 올인하지 않는다. 뭐 저희 예상이 그렇다는 거고 예상대로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예상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더 크게 나누겠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해둘 것인데 저는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불안 요소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불안 요소는 우리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애플이랑 은행주랑 에너지주를 팔아요. 특히 은행주 뉴스에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훨씬 위대하고 똑똑한 이 현인이 판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팔았던 애플은 지금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버핏 할아버지가 팔았던 가격보다 높은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딴 주식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 애플은 그대로인 상황이죠. 그리고 버핏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드러컨 밀러도 지금 이제 빅테크 주식 거의 다 팔았고 엔비디아도 다 팔았고 나머지 이제 뭐 퍼싱 스퀘어에 있는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워드 막스도 그렇죠. 무슨 이 S&P에 대한 풋옵션을 샀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 보면 아, 이번 하락이 뭐 계절적 조정이 아니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응책은 일단은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이 괜찮아 보이니까 조정장이니까 더 떨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매수를 뒤로 미루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듯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는데 다만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살 수 있고 그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량 오늘 이 정도만 사고 더 떨어지면 사고 그냥 오르면 뭐 좀 봐서 이제 조금씩 좀 더 매입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폭락이 나오면 사실상 폭락이 나오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폭락 후에는 오히려 반등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폭락 더 매수를 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는 날이 오면은 그때 좀 더 태워서 많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지수 ETF도 많이 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지수 ETF 조금씩 사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매집을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특기급표 전략 이번에 프리장 그리고 아침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저도 새로 해본 전략이라서 그건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YINN도 이것도 이제 지금 1% 떨어질 때마다 한 20만 원씩 사고 있는데 이제 또 오르면 한 10만 원씩 팔면서 반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이거 한번 또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장기 전략. 이 삼성전자랑 이제 화장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안 올랐을 뿐더러 이게 한번 터지면 또 많이 오르니까 그 터질 때까지 좀 더 보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조금 올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트레이딩 물량 일부 정도는 팔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좀 더 참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에서 적은 수익 내고 파는 물량은 약간 좀 더 줄여주고 일단 대부분의 물량은 많은 물량을 이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내년 1년 뒤를 바라봤을 때 분명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집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떨어지는 날이 오면은 삼성전자 사기 좋은 날이다라고 그 쇼츠라던가 아니면은 뭐 게시판에 글 같은 것도 한번 작성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는데 다음 주 이미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 아침에 미국장이 나스닥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월요일 주식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안 좋게 시작을 할 텐데 그때도 좀 매수를 좀 더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매집량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방법은 적당 수량을 지속해서 맞출 수 있도록 왜냐면은 하락장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9월 10월이 왔는데 뭐 9월 10월이 왔는데 저처럼 이제 그 9월 10월 좀 이제 잘 지내고 잘 지내면서 큰 피해 없이 저처럼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한 주 없이 9월 10월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한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게 좋은 주식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때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얼굴로 다시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